야, 이 여자야. 진태가 갑자기 현정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잡아당겼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봐. 명함이라도 줘. 손 떼세요. 현정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죠. 야, 너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해서 깔보는 거야? 소희와 창호가 동시에 일어나서 현정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멱살을 잡히며 모욕을 당했는데 그 순간 그녀가 꺼내든 한 장의 카드가 모든 상황을 뒤바꿔 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그 카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을까요? 정말 실화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고깃집 할머니네 갈비집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곳은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오래된 가게로 단골 손님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식을 즐기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현정이었죠. 현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이라는 놀라운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평소 입던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완전히 일반인처럼 보였습니다. 현정 옆에는 두 명의 동료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창호 비서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소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소희는 예비역 여군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셋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현정아, 오늘 정말 편하게 입었네.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군복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현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일반인처럼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편하더라고.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알잖아. 오늘만큼은 정말 자유롭게 즐기자. 이들이 참석한 모임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주최한 비공식 네트워킹 모임이었습니다. 국방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현정은 이런 자리에 종종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유독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박진태가 앉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박진태는 34세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그는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면 더욱 거침없어지는 편이었죠. 오늘도 벌써 소주를 몇 병째 비우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야야, 이거 봐봐.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예쁘단 말이야. 진태가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기 검은 정장 입은 여자. 어디 회사 다니나? 현정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희와 창호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죠.
진태야,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가 돈 내고 온 자리인데 왜 조용히 해야 돼? 현정은 조용히 소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찍 나가는 게 좋겠어. 저 사람 계속 우리 쪽 보고 있잖아.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네. 창호야, 계산하자. 하지만 그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진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죠. 아가씨들,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진태가 현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한 잔 어때요? 현정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태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현정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태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얼굴에 드러났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늘 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에 스며든 불쾌감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성에게 거절당한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죠. 그는 현정이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야야, 잠깐만. 나이도 어린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진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죠. 현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일찍 가봐야 해서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진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선배가 술 한잔 하자는데 그렇게 차갑게 굴면 어떡해? 창우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은 누구야? 이 여자 남자친구야? 진태가 창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별로인데 어떻게 이런 예쁜 여자를 사귀나? 소희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이 여자는 또 성질이 급하네. 진태가 소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군대에서 일하나? 말투가 딱 그래. 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여군 출신인 그녀에게는 민감한 부분이었죠. 현정도 조용히 주먹을 쥐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현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고? 야, 너 몇 살이야?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장님도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주세요. 현정이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라고? 진태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나 아직 30대야. 너보다 한두 살 많을 뿐이라고. 그 순간 진태의 목소리가 고깃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사회에서 제대로 굴러본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거만해? 현정의 동료들이 있던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진태 씨, 좀 진정하세요.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뭐, 나 멀쩡해. 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특히 저 검은 정장 입은 여자.
현정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군인으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현정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진태가 갑자기 현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도망가지 마. 내가 말하는데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손 떼세요. 현정이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진태가 비웃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일하길래 그렇게 당당해? 혹시 대기업 다녀? 아니면 공무원이야? 소희가 현정을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제발 손 떼세요. 이건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야, 이것도 성추행이야? 진태가 크게 웃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정말 예민하다니까. 창호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이제 선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선을 넘는다고?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진태가 창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고깃집 안은 이제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일어나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그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할 행동은 오늘 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현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년간 쌓아온 인내심과 군인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진태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이제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죠.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이 여자야. 진태가 현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현정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던 것뿐이에요.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던 거라고? 진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너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소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야, 너도 마찬가지야. 진태가 소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둘 다 똑같이 거만해. 특히 너는 말투가 완전히 군대식이야. 혹시 진짜 군대에서 일해?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여군 출신이라는 것을 들킨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현정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군대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소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역시 그렇더라. 진태가 크게 웃었습니다. 군대 여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보다 더 거칠고 예의가 없어. 이 말에 현정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정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태가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 너 혹시 너도 군대 관련 일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야? 창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현정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에요. 현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원? 진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야? 대기업이야? 그게 중요한가요? 현정이 반문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가봐야 해요. 그런데 진태는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중요하지.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궁금하다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고깃집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너무 시끄러우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뭐, 사장님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진태가 사장님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나 여기 단골이야. 돈 안 내고 먹는 줄 알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불안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태가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야, 이 여자야. 진태가 갑자기 현정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잡아당겼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봐. 명함이라도 줘. 손 떼세요. 현정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죠. 야, 너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해서 깔보는 거야? 소희와 창호가 동시에 일어나서 현정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다들 왜 이 여자를 보호하는 거야? 진태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재벌 딸이야? 아니면 정치인 딸이야? 현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태의 다음 행동은 정말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현정의 어깨를 강하게 잡더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진태가 소리치며 현정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정의 눈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인내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었죠. 진태의 행동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현정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고깃집 안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진태가 현정을 더욱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너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어디서 일하는지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현정은 진태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도 성인 남성의 완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손 떼세요. 현정이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진태는 오히려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너 같은 애송이가 나한테? 소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폭행이에요. 폭행? 진태가 비웃었습니다. 이것도 폭행이야? 그럼 진짜 폭행이 뭔지 보여줄까? 그 순간 진태가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현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고깃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순간이었죠. 야, 이 여자야. 진태가 현정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 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현정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33년간 살아오면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15년간 복무하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멱살을 잡았네요. 현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창호가 급히 나서서 진태를 말렸습니다. 진태 씨,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뭐가 심해? 진태가 여전히 현정의 멱살을 잡고 있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죠. 사장님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불러야 해요. 경찰? 진태가 크게 웃었습니다.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현정의 멱살을 잡은 채로 더욱 강하게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군대 관련 일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야? 진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남자들 뒤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거 아니야? 현정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모독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여성 군인들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진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실제로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거만하기만 해. 소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뭘 안다고? 진태가 소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도 군대 출신이라고 했지?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현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태의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 군인들은 더 웃겨. 진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건지 뻔하잖아.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된 거지. 바로 그 순간 현정의 눈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모든 여성 군인들을 대표하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현정은 조용히 진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격투술을 이용해서 그의 손을 비틀어 멱살에서 떼어냈습니다. 진태는 갑작스러운 아픔에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 현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5년간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죠. 진태는 손목을 비비며 현정을 노려봤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댔어? 바로 그 순간 현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려는 말은 오늘 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현정은 진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현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한 말은 절대 용서할 수 없네요. 진태는 손목을 비비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현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 하셨고요.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의 말투와 자세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진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조용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 소희와 창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현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정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일하느냐고 계속 물어보셨죠? 현정이 진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뭔데? 진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정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지갑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입니다. 현정이 차갑게 말하며 카드를 진태 앞에 내밀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진태가 카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흐려진 시야였지만 카드에 적힌 글자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대한민국 국방부 이현정 대장.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깃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진태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국방부 대장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대장? 진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대장이야? 그렇습니다. 현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이현정 대장입니다. 33세의 최연소로 진급한. 진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순간에 깨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모독하고 멱살까지 잡았던 상대가 국방부 대장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진태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현정이 진태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창호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소희는 현정의 곁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현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각종 작전에 참여하며 공을 세웠습니다. 진태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모두 비난의 눈빛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작년에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현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국방부 대장이 와 있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했죠. 네, 대장님,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정이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진태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야? 정말 대장이야? 의심스러우시면 확인해 보세요. 현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서 이현정 대장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창우가 전화를 마치고 현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헌병대? 진태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정이 진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역 군인인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죠. 그리고 여성 군인들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현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모독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진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주정으로 생각했지만 국방부 대장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죠. 죄송합니다.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현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발언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깃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고깃집 밖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함께 헌병대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태가 현정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현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진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현역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깃집 문이 열리며 헌병대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고 선임 헌병이 현정을 알아보고 경례를 했죠. 이현정 대장님, 헌병대 이병철 중위입니다. 선임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정이 답례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이병철 중위가 주변을 둘러보며 진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분이 가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태라는 분입니다. 술에 취해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태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헌병대원들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박진태 씨죠? 이병철 중위가 진태에게 물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헌병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죠. 현역군 간부에 대한 폭행 및 모독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이병철 중위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진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대장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현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령 제가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큰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장님, 이병철 중위가 현정에게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하시겠습니까? 현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진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고민되었죠. 대장님, 소희가 조용히 현정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군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현정이 다시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진태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후회와 절망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진태 씨, 현정이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은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진태가 고개를 들어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모든 여성 군인들을 모독했습니다. 현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부족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병대원들도 현정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정이 말했습니다. 둘째, 여성이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편견입니다. 고깃집 안의 사람들도 모두 현정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죠. 셋째, 군인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이병철 중위가 현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현정이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병철 중위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여성 군인들과 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태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현정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태 씨, 현정이 진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번 일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창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이 일이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창호가 현정에게 말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죠. 현정이 창호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이현정입니다. 현정이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상황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장관과의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진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헌병대원들은
그의 양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정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창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병철 중위가 현정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용의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조사를 위해 연행하세요. 현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현정이 진태를 내려다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진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특히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현정은 조용히 진태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편견과 무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진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현정이 차갑지만 격려의 뜻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이 일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닐 겁니다. 헌병대원들이 진태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진태는 마지막으로 현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정말로 반성하세요. 헌병대원들이 진태를 데리고 고깃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고깃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현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사장님. 현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늘 식사비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사장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당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사장님이 손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소희가 현정의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현정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창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 이 일이 크게 보도될 것 같아. 그게 좋은 일이야. 현정이 말했습니다. 여성 군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현정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현정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현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님,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정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꼭 가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 의무 중 하나니까요. 교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이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현정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어떤 이는 응원의 말을 건넸죠. 대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성 군인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현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희와 창호와 함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가볼까? 현정이 말했습니다. 응,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고깃집을 나오자 밖에는 여러 대의 언론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죠. 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현정은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을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현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현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은 국방부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매우 특별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현정 대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단순히 그날의 용기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정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소희와 창호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이현정 대장은 1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장관이 현정의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작전 참여, 그리고 33세 최연소 여성 대장 진급까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현정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인격과 품위입니다. 장관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극도로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생각했습니다. 현정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그 박수는 3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은 지금까지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모든 여성 군인들의 것입니다. 현정이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여성 군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후배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현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3개월 전 고깃집에서 만났던 중학교 교사였죠. 대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3개월 전 그 고깃집에 있었던 교사입니다. 김민수 교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장님 약속대로 저희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해주셨죠. 현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특강 이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수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꿈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남학생들은 여성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도 함께 왔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박진태였죠.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진태가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태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현정을 마주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은 조용히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저는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진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진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진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진태가 말했습니다. 여성 군인들의 역사,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현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태가 말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대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진태가 현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현정이 단상으로 다가와서 진태와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박진태 씨의 변화야말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현정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죠. 행사가 끝난 후 현정은 진태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현정이 말했습니다. 대장님 덕분입니다. 진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세요. 현정이 격려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순간의 용기와 품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죠. 현정 대장은 지금도 국방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태 씨는 성평등 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정 대장처럼 품위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